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의 임무도 진화할 것이라고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미국 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순환 배치를 강조하고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 NCG의 임무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출범시킨 핵협의 그룹의 대응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The NCG is a living body, and the work streams evolve with the threat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ies. Just as North Korea's capabilities continue to expand and diversify, so too do our capabilities. We've done a lot, very publicly on our nuclear posture. ROC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as the threat evolves, so too will how we think about concepts of conventional support for nuclear operations and how to best deter DPRK.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미국 대표인 나랑 차관보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 지침의 핵심은 미국 핵 전력 유연성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What we've really worked towards with the NCG in maximizing flexibility and cooperation with Iraq so that if the worst were to ever happen, we would always have not just conventional forces available with USFK, but also nuclear forces available specifically tailored for the contingency. And that's also very important, right? If you pre-assign anything, then you're reducing flexibility. And so our principle is maximizing flexibility to be able to tailor deterrence against the DPRK. 나랑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핵 전력 원칙은 유연성을 위해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미리 배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핵 잠수함 켄터키함의 40년 만에 한국 방문과 전략 폭격기 B-52의 최초 한국 착륙을 언급하면서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순환 배치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이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것이 한국 안보의 최선이라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polling, but I think if the question were asked properly, which is, do South Korean publics support pursuing nuclear weapons? If it meant that it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NPT, it would probably face sanctions. So all of the amazing exports that come out of South Korea, cars, Samsung phones, which are the sort of the admiration of the world, would take a significant hit. 나랑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은 핵 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는 이른바 국제적인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또 미국과 한국의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양국의 확장 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의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해 필리핀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 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토를 점령하려는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강화해야 하는 필리핀에 대한 군사적 지원 조치로 미국과 필리핀, 한국, 일본의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면서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주요 석탄항 중 한 곳인 청진항에 드나든 선박이 최소 4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나흘에 한 번꼴로 선박이 드나들면서 석탄 같은 물체들을 실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청진의 동편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대형 선박 2척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이 위성사진에서 이들 선박 2척은 길이가 모두 100m로 이 중 한 척에는 앞쪽 적재함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또 선박 주변 공터와 부두 안쪽 야적장에는 석탄이 쌓인 듯 지대가 검게 덮여 있고 선박 주변에도 검은색 물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건너편 서쪽에 위치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석탄 야적장과 맞닿은 항구에 각각 100m와 15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청진 석탄 항구 2곳을 드나든 선박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만 최소 47척, 나흘에 한 척꼴로 선박이 드나들며 무언가를 실어 나른 것인데 구름이 끼거나 한밤중에 출입해 위성에 찍히지 않은 것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는 앞서 지난 1월 청진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27척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입출항 선박 수가 늘어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진항 등 북한의 주요 석탄 취급 항구는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 청진항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환적됐을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묵인으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at the Security Council and specifically the DPRK committee. So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the sanctions, it's left up to countries now and blocs such as the European Union. 닐 와츠 전 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독자 제재와 협력 등을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의해 납포된 선정미상 선박 더 2호가 한국 내 다른 항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더 2호는 17일 현재 강원도 묵호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더 2호를 납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1년치 운항 기록을 토대로 더 2호가 납포 직전 한반도 서해에서 약 58일간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사라졌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더 2호가 불법으로 북한 항구에 입항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에서도 더 2호는 지난 12일 오후 1시경 묵호항에 입항했으며 전 출항지는 부산항으로 신고됐는데 더 2호가 어떤 경위로 묵호항으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A는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대해 탈북민의 역할을 인정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의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와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인단체가 워싱턴 인근에서 개최한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축사에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키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탈북민과 탈북민 커뮤니티가 북한 인권 증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터너 특사는 탈북민은 진정으로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북한 안팎으로 오가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미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탈북민을 만날 기회를 가졌고 이들이 미국 사회의 통합도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들은 이미 자영업자나 군인, 공무원, 간호사, 학생, 예술가, 지역사회 지도자, 숙련된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통화시아 태평양국은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터너 특사가 이날 용기 있는 탈북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을 기리고 미국 내 탈북민들을 축하하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14일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등 주요 도시에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전문가들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탈북민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은 그냥 난민이 아니라 동족이고 한국 사회가 좀 포용해 줘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자체가 먼저 온 통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독립운동이나 이제 거의 이 통일운동이나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주 한인들의 그 통일에 대한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미국에서 더 소리를 내야 돼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던 탈북난민 최한나 씨 등 탈북민들도 탈북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이렇게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정책상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인데 관심 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이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인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말하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인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국무부 직원 등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누구를 대리하는지, 그들 자신인지 아니면 외국 정부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이 법이 통과된 이유이고 법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이유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6일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고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테리 연구원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당국자가 테리 연구원으로부터 국무장관의 비공개 발언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대가로 테리 연구원이 고가의 핸드백을 수수한 내용이 포함됐고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 $50만 내고 이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이 사안을 놓고 대화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셸 상임위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르반 총리가 EU를 호전적이라고 최근 언급했던 점을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의장은 서한을 통해 오르반 총리의 주장은 실제와 다른 정반대라고 반박하면서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크라이나는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 중인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 순회의장직은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역할이 없으며 연합을 대표해 대화하도록 유럽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했으며 이후 미셸 상임의장과 EU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국가들이 호전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15일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헝가리의 의장국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의 전쟁포로 95명에 대한 맞교환을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과 주 방위군, 국경수비대 소속 병사 95명이 러시아로부터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로 교환을 중재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사의를 표하면서 아직 러시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이들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포로 교환을 확인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러시아 병사들이 치명적 위험에 직면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송환된 군인들은 모스크바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각각 90명씩 포로 교환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개전 이래 50여 건의 포로 교환을 통해 수천 명의 포로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 포로는 1,348명이고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군 포로는 6,465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핵 비확산 군축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양측이 군축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련의 부정적 행동들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군비 통제와 비확산 문제에 관한 실무회담을 가진 뒤 관련 공식 후속 회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등 군수품과 지난해 6월 3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 등의 군사 판매를 승인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미 국가 파라과이에 정박 중이던 한 선박에서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파라과이 마약 단속국은 16일 성명을 통해 수도 아순시온의 카쿤메미 항구에서 설탕 포대로 채워져 있던 컨테이너에 숨겨진 4톤 넘는 코카인을 15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라과이 단속 사상 최대 분량에 해당하는 이 코카인은 약 2억 4천만 달러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코카인이 숨겨져 있던 설탕 화물은 벨기에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록적인 규모의 마약이 발견된 것은 파라과이를 영내 주요 마약 밀매 중심지로 바꿔놓은 또 하나의 매우 슬픈 사건이라면서 이번 적발로 코카인 거래를 분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볼리비아나 콜롬비아, 페루 등 주변국들과 달리 코카인을 생산하지 않는 파라과이에 코카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